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복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10번째 강의에서 부족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부족함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정말 우울해지고 내가 이 정도밖에는 안 되나? 또 그 부족함을 어떻게든 밝히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또 더 나를 포장해서 과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부족함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고, 또 부족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들을 볼 수 있고, 또 부족함 하면 어떤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어르신들에게도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부족함들이, 또 많은 연약함들이 나타나실 텐데, 그러기 때문에 내 주변에 아들이 있어서 참 고맙고, 또 딸이 있어서 나를 챙겨주니 너무 고맙고, 또 부족하지만 또 주변에 젊은이들이 있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참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마음을 느끼시는지요? 나 혼자라면 참 어려울 텐데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또 연배 친구들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고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점을 생각하면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지곤 합니다. 어른들도 그러셨죠? 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그래서 그 생각을 전환하게 될 때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다 주는지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제목은 관점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삶 속에 어려움을 만들기 위해서 일이 잘 안 풀어지거나 또 일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막혀지거나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화살표가 두 개 있죠, 어르신들. 위에 있는 화살표와 아래에 있는 화살표를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눈에는 어떤 화살표가 더 길어 보이시는지요? 네? 아래쪽이 더 길어 보이신다고요? 아니야, 나는 위쪽이 더 길어 보여. 네. 어르신들 눈에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가 훨씬 더 길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아래쪽에 화살표가 이 빨간색 부분이 훨씬 더 길까요? 네, 한번 우리가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와 또 위쪽에 있는 화살표를 길이를 대보면 두 화살표의 빨간색의 길이 부분은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두 개의 빨간 선은 길이는 또 같다는 이야기죠. 근데 왜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가 훨씬 더 길어 보일까요? 위에 있는 화살표는 세모처럼 이렇게 생긴 꺾어진 괄호 같은 이 표시가
안쪽으로 더 이렇게 모이도록 보이는 효과가 있고, 아래쪽에는 그 까만색 부분이 바깥쪽으로 입이 벌어져서 길어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착시 현상인데요. 똑같지만 빨간색의 두 선이 똑같지만 주변에 이 화살표가 안쪽으로 까만색 부분이 이 두 양쪽 끝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입이 바깥쪽으로 열려서 반대쪽으로 표시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눈은 길어 보이기도 하고 또 더 짧아 보이기도 하는 현상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어르신, 이 그림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림 속에 손에 어떤 상황을 연출한 걸까요? 두 손이 있습니다. 그죠? 네? 아, 위에다가 이렇게 무지개 빛깔이 나는 얼룩달룩한 이 천을 손이 덮었다고요? 아, 네, 그럴 수도 있죠. 또 아니면 페인트 칠을 이렇게 양쪽 손을 이렇게 댄 상황에서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해서 색깔이 달라 보이게 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그림 천이나 아니면 색깔을 칠한 이 속에 진짜 두 손이 있는 걸까요? 네, 정답은 실제로는 손이 없습니다. 네? 네, 실제로 어르신들 도화지에다가 어르신들의 손을 이렇게 대고 손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 보십시오. 손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손에 있는 모양이 본떠지게 되죠. 그 위에다가 손 안에는 곡선으로만 표시를 해주고 손 바깥의 여백에게는 직선으로 선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선을 자세히 보시면 평평한 손 바깥에는 직선인데 손 안에 본떠진 모양 속 안에는 다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림 속에는 천 밑에 손이 숨겨져 있다든지 아니면 두 손을 대고 그 위에다가 페인트 칠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평한 도화지 위에 양손을 본뜬 거죠. 본뜬 후에 그 위에다가 손 안에는 곡선으로 손 바깥에는 직선으로만 똑같이 선을 맞추어서 그려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실제는 이게 입체가 아니고 그냥 평면에 그려진 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직선으로 표현하느냐, 곡선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착각, 착시 현상을 일으켜 준 그림입니다. 여러분, 자, 어르신들, 이 사진을 보면 뭘까요? 이 사진은 고양이일까요? 쥐일까요? 네, 큰 이 검은색 바탕에 흰 색깔 눈동자를 보면 고양이 같습니다. 이 검은색을 우리가 주목할 때 고양이처럼 보이죠. 근데 이 안쪽에 있는 하얀색에 초점을 딱 두고 이 그림을 본다면 뭐가 보일까요? 쥐가 보입니다. 이 그림도 굉장히 많은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천사가 보일 수도 있고, 하얀색 부분에 정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정색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보면 박쥐 같기도 하고
악마 같기도 하고. 그죠? 자, 이렇게 두 그림, 또 우리가 우리 눈에 보아지는 것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내 눈에 보아지고 또 내가 판단되어지고 느껴지는 것들이 어떻게 사실과 딱 맞아 떨어지나요? 우리 눈은 이렇듯 이 그림을 보시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노년에 서로를 향해서 위해주고 도덕해주면서 서로를 쳐다보고 있는 그림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림이 또 어떤 모습이 비춰지나요? 네, 젊은이들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도 이 그림 속에 함께 겹쳐져 있습니다. 착각.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아지는 것들은 정말 사실만 우리 눈에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은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거나 또 분별하지 못하고 착각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나는 본다라고 여기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굳은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만약 맨 처음에 봤던 화살표 모양처럼 두 빨간 선은 길이가 똑같지만 나는 내가 본 것을 믿어, 내가 느낀 것만 정확해 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신다면 그분은 실제로 사실과 맞닥뜨릴 때 아마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고 인정하기 참 어려울 거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 화살표 그림을 통해서 사람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판단되어지는 것들이 사실과 다를 수 있구나. 내가 보는 것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구나. 틀릴 수 있구나. 이렇게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아마 그분은 자기 사실과 다른 내 느낌과 다른 상황 속에 있을 때 쉽게 내 느낌을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의견들이나 또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 수용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상황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마음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생활하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 속에서 그 중에서 갈등과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LA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전에 LA 폭동으로 많은 한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한인의 90%가 80에서 90% 정도가 재산을 잃고 또 굉장히 큰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 이전에 LA에서 한 슈퍼마켓에서 두순자라고 하는 분의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발생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건은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죠. 한인들이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인타운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흑인들이 그 슈퍼마켓에 와서 강도 행각을 많이 일으켜서 한인들이 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날도 한 소녀가 그 볼록거울이라고 슈퍼마켓에 보면 사람들의 어떻게 이 물건을 훔쳐가는지 훔쳐가지 않는지
보이게 하는 이렇게 거울들이 곳곳에 달려 있는데요. 이 슈퍼마켓 주인인 이 한인이 볼 때 이 여자아이가 음료수를 꺼내서 가방에 넣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슈퍼마켓 주인의 여자분은 직감했죠. 아, 저 학생은 도둑이구나. 강도 사건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켓 주인들은 항상 권총을 가지고 있죠. 이 슈퍼마켓 주인의 눈에 비춰진 아이는 정상적으로 물건의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갈 학생이 아닌 도둑, 강도라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갖게 되어진 겁니다. 이 학생이 뚜벅뚜벅 카운터로 이렇게 걸어 나올 때 주인의 머릿속에 이 학생은 도둑이야 라는 그 관념이 결국 이 학생과 실강이를 벌이게 합니다. 야, 돈 내놔. 너 우리 집에 음료수를 가져갔잖아 하면서 가방을 당기고 실강이를 벌이는데, 이 학생은 실강이를 무턱대고 카운터에 왔는데 주인이 자기 멱살을 잡고 막 돈 내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먹으로 주인의 얼굴을 친 겁니다. 이 슈퍼마켓 주인은 폭력을 당한 거죠. 그래서 넘어지면서 순간 이 학생은 강도구나 라는 생각에 준비했던 권총을 집어들고 이 학생을 쏘게 됩니다. 권총을 맞은 이 학생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이 사건이 재판에 이렇게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변호인단은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그때의 상황, 강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또 실제로 이 학생이 이제 CCTV에 이렇게 포착되어진 장면은 음료수를 가방에 넣는 장면이 포착이 되어졌고, 이 사건이 충분히 슈퍼마켓 주인으로서는 또 이 학생이 폭력을 주인에게 행사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어서 이 슈퍼마켓 주인은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이 굉장히 흑인들의 분노를 샀죠. 실제로는 그 상황은 이 여자아이의 손에 $2라는 화폐가 쥐어져 있는 것들을 나중에는 볼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 주인은 착각을 일으킬 만했다라는 게 인정이 되어서 정당방위가 되어졌는데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사건을 다르게 본다면, 주인이 실제로 그 학생이 가방에 음료수 넣는 장면을 보았다 할지라도 한 번 더 내가 본 게 틀릴 수도 있잖아. 비록 넣었어도 저 학생은 계산을 하러 올 수도 있잖아. 그래, 내가 본 걸 내가 믿지 말고 확인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학생이 뚜벅뚜벅 카운터 앞으로 걸어 나왔을 때 기다리고 그 학생이 계산하려고 지폐를 내밀었다면 어쩌면 이런 불행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눈으로 보아지고 또 비춰지고 느껴지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닌 착각과 착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면 많은 삶 속에서 갈등과 다툼은 줄어들고,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잖아 하고 상대방에게 확인을 해본다면 이런 불행과 또 삶 가운데 다툼과 갈등은 많이 줄어들고 없어질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착각, 착시, 우리의 눈은 정확한 것을 보지 못한다. 우리의 눈이 보는 건 틀릴 수도 있다. 인간은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주변에 내가 보아지고 느껴진 것만 고집하고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확인해 보면 참 갈등과 다툼이 없어진 또 행복한 하루와 또 행복한 삶들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11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12번째 강의로 착각, 착시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